조니 데비 카리비안의 해적 다음 편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디즈니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케터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표할지 고민하고 있고 스튜디오 경영진은 어떤 시나리오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으며 프로듀서들은 제작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캡틴 잭 스패로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마고 로비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댓글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주요 3인방을 모두 복귀시켜야 할지 아니면 젊은 배우들을 다시 한번 투입해봐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마지막 편인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8년 전에 개봉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영화는 프랜차이즈의 다른 스타들과 함께 데비 존스의 귀환을 암시하는 유망한 쿠키 영상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5번째와 6번째 영화를 함께 촬영할 계획이었지만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또 다른 편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쿠키 영상이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뎁과 앰버 허드의 법정 스캔들, 그리고 연이은 할리우드 파업 이후 6번째 해적 영화는 개발 지옥에 단단히 갇혔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변함없는 프로듀서인 제리 브루카이머는 포기하지 않고 속편이 가장 먼 선반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데뷔 출연하는 시나리오와 출연하지 않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프랜차이즈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브루카이머는 잭 스패로우가 프랜차이즈에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캡틴 없는 해적은 전혀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그와 디즈니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마고 로비와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스핀오프를 개발하는 바안이 있었습니다. 로비는 몇 년 동안 해적 리부트와 관련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공식 뉴스는 작년에 브루카이머가 리부트와 뎁 주연의 영화 2편의 영화를 동시에 제작한다고 확인했을 때 나왔습니다. 바비의 성공 이후 할리우드에서 마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그녀를 중심으로 가장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의 새로운 버전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비록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새 영화는 이전 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리부트로 제시되었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최근 몇 년간 디즈니의 분위기였고 여기에는 놀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연이은 큰 실패 이후 스튜디오는 전략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무분별한 다양성 강요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질, 배우와 감독의 재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훌륭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적 영화 개봉 이후 오랜 공백기는 디즈니의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즈니가 백설공주, 캡틴 마블 및 기타 실패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던 시대에 해적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했다면 프랜차이즈의 명성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해적 영화 개발은 이미 새로운 재부팅된 디즈니에서 진행 중이며 디즈니는 그 뿌리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 돌아왔습니다. 이 즐거운 노래에 맞춰 뎁과의 화해도 발표하고 6번째 해적 영화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여러 출처에서 동시에 보도했기 때문에 정보는 너무나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디즈니 경영진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며 일부는 뎁의 손상된 평판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까 두려워합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취소는 실제로 있었고 그는 이제야 점차 할리우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캐리비안의 해적 각 편이 엄청난 액수를 벌어들였고 훌륭하게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영화 한 편당 3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관객의 절반이 뎁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면 스튜디오는 상당한 금액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양쪽 모두에게 좋은 타협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뎁은 당연히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10년 동안 해적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확실히 인기 배우가 주연을 맡는 여러 편의 영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스타워즈에서는 이미 라이언 고슬링을, 마블에서는
페드로 파스칼을 확보했으며 이제 해적 차례입니다. 로비의 후보는 모든 면에서 최선의 선택이자 적중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인기가 많고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수요가 있으며 큰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왜 그때 대배 복귀를 발표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흘렀는지 고려하면 그가 작은 카머 출연에 동의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미 작성된 2개의 시나리오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촬영이 아직 어떤 제작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브룩하이머와 그의 팀이 기존 자료 전체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결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로비와 대배 프로젝트 참여는 해적 영화를 보며 자란 우리와 같은 9세대와 마고가 아이콘이 된 젊은 세대 등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전례 없는 관심을 보장할 것입니다. 게다가 2 프로젝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뎁과 로비의 캐릭터는 화면 시간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둘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잭 스패로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시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잭 스패로우를 완전히 포함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영웅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번째 편은 다소 모호하게 끝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해적 이야기의 이 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의 참여가 있는 영화가 적어도 한 편 더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5번째와 함께 촬영될 예정이었던 미개봉 6번째 영화의 세부 정보도 점차 공개되고 있습니다. 입수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데비 존스는 부활하여 사망한 바르보사의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잭과 중심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윌은 주요 캐릭터의 자녀들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영화 말미에만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크레이그 메이지니 감독을 맡았는데 그는 여러 문제 끝에 우리 중 하나 시리즈 제작을 위해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벨라 램지는 해적 프랜차이즈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개발 내용은 새 영화의 줄거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도 이론적인 속편에 참여한다고 확인하지 않았으며 키이라 나이틀리는 오히려 자신의 역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로비를 위해 작성된 2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시간대를 탐구해야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해적 황금시대 말기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대략 18세기 20년대입니다. 그러나 해적 황금시대는 그보다 40년 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새 영화 사건 이전에는 40년의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범죄 생활을 하도록 강요했던 해적들의 기원을 탐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초기 유출 정보에 따르면 로비의 이름은 앤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비롭고 전설적인 보물을 찾기 위해 팀을 모으는 젊은 여성 해적입니다. 그녀의 스승은 우리가 아는 캐릭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새 버전에서는 이것이 잭 스패로우 자신이 될 것이며 그의 역할은 카머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처음 2편의 정신을 계승한 고전적인 해적 모험이지만 업데이트된 캐릭터 구성과 프랜차이즈 팬들을 위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숙해 보이지만 시나리오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즈의 주요 영화뿐만 아니라 스피노프나 프리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튜디오를 실패로부터 그리고 관객을 부당한 실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개봉한 편들과의 연관성을 없앱니다. 로비 주연 영화의 사건이 5번째 편 이후에 발생했다면 전체 줄거리를 피하는 것은 부당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주 시리즈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스피노프가 되었다면 이것 또한 무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3번째 편에서는 해적 평의회가 열렸고 동인도 회사가 소동을 일으켜 모든 해적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프리퀄의 길을 가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이것 또한 바뀔 것입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고 디즈니가 2 프로젝트의 줄거리 일부를 흡수할 하나의 통합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건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후에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캡틴과의 바로 그 작별을 보장할 것이며 로비는 그녀의 캐릭터의 추가 개발에 대한 정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이끌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만한 스타 파워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제나 오르테가와 오스틴 버틀러와 같은 젊은 스타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잭과의 친척 관계를 주장했으며 오르테가는 뎁과 거의 약혼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배우는 모든 소문을 부인하고 프랜차이즈 참여에 대해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버틀러는 실제로 5번째 편에서 윌 터너의 아들 역할로 고려되었지만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즈니는 여전히 새 영화의 출연진의 배우를 포함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이 옵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적어도 오르테가는 젊은 여성 해적 역할에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캐리비안의 해적 주변 작업은 활발합니다. 조니 뎁의 복귀 소식은 전례 없는 과대 광고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그를 프랜차이즈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킬 시나리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대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캡틴 잭 스패로우를 지지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이는 아직 해적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